이번 시간은 펜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하면 장점이 좀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딸 수가 있으니까 이 자유롭게 딴 모양을 조금 더 정교하게 두께를 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먼저 펜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확장해서 벡터 마스크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아트보드 없이 1920에 1080 사이즈로 하나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우리 펜툴 선택하는 거는 알파벳 P로 단축키죠. 이걸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쪽에 컨트롤 패널 부분에 패스와 모양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모양은 색깔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그런 도형 같은 거를 내가 직접 그릴 때 쓰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패스는 이렇게 새롭게 방금 전에 모양은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졌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없이 패스는 지금 상태에서 그냥 가상의 어떤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빠를 겁니다. 자, 일단 눈으로 확인하면서 해봐야 되니까 모양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칠은 파란색 설정하고 획은 이런 빨간색 계열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선의 두께는 조금 알아보기 쉽게 10픽셀 정도 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모양으로 선택했을 때는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점을 하나만 찍었는데도 벌써 모양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이 펜툴은 제가 이렇게 하나 점을 찍고 다음 점을 찍으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다음 점을 또 찍고 나서 이 상태로 찍은 상태로 마우스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휘어진단 말이죠. 자, 지금 봤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첫 번째 있는 이런 점들을 앵커 포인트라고 그러고,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지금 곡선으로 처리하니까 양쪽으로 생긴 게 바로 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핸들이 뭔지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펜툴을 다시 와서 여기를 그대로 다음 점을 클릭해주면 되는데, 다음 점을 클릭할 때 방금 전에 그렸던 곡선에 이어서 곡선이 그려진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그냥 클릭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직선이 그려질 줄 알았는데 곡선이 그려져요. 이거는 바로 이 핸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핸들. 이 핸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데, 먼저 핸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직접 선택 도구라는 메뉴로 이 해당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 보면은 내가 그렸던 선이라도 혹은 내가 그렸던 점이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이 생긴 거고요. 직선 같은 경우는 없죠. 자, 그럼 이어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펜툴 다시 선택하고 마지막 점 그냥 클릭해 주시거나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려졌죠? 또 다음 거를 또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클릭하면은 방금 전에 여기 이쪽 편에서 봤던 핸들 때문에 다음 것도 같은 기울기로, 이 핸들의 길이만큼 같은 기울기로 기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직선이든 곡선이든 내가 다음 앵커 포인트를 그릴 때 선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은 Alt 키를 누르고 마지막 이 앵커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에 Alt 키 누른 상태로 보시면은 뾰족한 모양으로 나왔죠. 이때 클릭하시면 다음 진행 사항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클릭하고 그냥 클릭만 하면 직선이 그려지고, 클릭한 상태로 당겨주면 곡선이 처리된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끝점을 없애는 것, 내 진행 방향은 내가 정할 거야 하면은 Alt 키 누르고 점을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 점 시작한 대로 다시 한번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와요. 이때 클릭하시면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모양 1이라는 레이어가 생겼고, 패스 부분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현재 펜툴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패스라는 게 생겨 있게 됩니다. 자, 이 패스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이 모양 1이라고 이름 지어진 녀석을 좀 볼게요. 자, 모양 1이라는 레이어로서 벌써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나는 이런 모양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직접 선택 도구로 해당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뭐 드래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선택을 해보면 핸들은 곡선일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직선도 나는 이런 뾰족한 부분 말고 좀 둥글게 처리하고 싶다 하면은 해당 앵커 포인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펜 툴 부분에 가보시면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기준점 변환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vert Anchor Point 툴이고요. 얘를 선택해서 해당 점을 클릭한 상태로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은 곡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직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클릭하고 당겨주시면 곡선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핸들의 길이를 직접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A를 누르면 직접 선택 도구의 단축키거든요. 이때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주고 핸들도 움직여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 핸들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만 움직여도 반대쪽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나는 오른쪽만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Alt 키를 누르고 이 핸들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한쪽만 움직이죠? 자, 여기도 그냥 움직이면은 한번 Alt 키를 눌렀기 때문에 이미 분리가 된 거고요. 다시 Alt 키를 눌러주면 같이 움직이게 돼요. 자, 바꾸는 방법 아셨죠? 아니면 위쪽에 이런 부분을 내가 추가로 점 같은 걸 더 추가하고 싶다. 앵커 포인트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펜 툴 선택해서 펜 도구 선택해서 위쪽에 선에다가 대면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선에 가져가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점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A를 눌러서 직접 선택 도구로 이 점을 잡고 움직이면은 새롭게 앵커 포인트를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은 여러분들이 패스 부분에 가서 이 패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패스의 좋은 점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재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패스인 상태에서 직접 선택 도구 위쪽에 패스 선택 도구를 선택해 보시면 만들어진 모양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패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 선택하고 아래쪽에 반짝이는 거 누르시면은 선택 영역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레이어로 와서 플러스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채우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정해서 7을 해보죠. 편집에 7 눌러주고 앞쪽에 나와 있는 거 이 초록색이니까 정경색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요거 이렇게 된 거야. 선택 영역만큼. 지금 눈을 가려보니까 나오죠? 모양으로 가서 눈을 켜주면 패스 부분을 봤을 때 다시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패스 선택 도구로 아래쪽으로도 가볼게요. 아래쪽으로 가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이거 자유변형 툴이죠. 이때 Alt 키 누르고 줄여주면은 사방에서 줄어들고 또 이렇게 커서를 만들고 당겨주면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엔터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선택 영역 지정해서 레이어 부분 가보시면은 플러스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똑같이 7로 해볼게요. 이거를 분홍색으로 편집에 7 눌러서 전경색 다시 한번 넣어주면 이번에는 레이어 2는 이렇게 생긴 거 볼 수가 있죠. 선택 영역 해제는 선택의 선택 해제 단축키로는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되고요. 패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안 보이는 거는 얘가 눈이 꺼져 있어서 그래요. 모양 1을 다시 켜주시면은 패스 부분에 그대로 우리가 그렸던 패스는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언제 쓰냐? 그게 중요하겠죠? 기본 개념은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볼게요. 자, 패스에 저는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줬고요. 레이어도 두 개를 같이 지우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엔터 눌러주시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고급 개체죠. 그걸로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선택 영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아마 빠른 선택 도구나 개체 선택 도구로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저는 이 언더그라운드 있는 쪽만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 개체 선택 도구는 잘 안 될 뿐더러 이런 사물 같은 경우에 잘 안 될 뿐더러 빠른 선택 도구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해도 얘가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눕기를 따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나름 딴다고 탔는데 보니까 여기 레이어 마스크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따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벡터 마스크입니다. 사실 벡터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실수로 여러 번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건데요. 언제냐면 바로 레이어 마스크를 그냥 씌우게 되면 레이어 마스크가 나오지만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또 다른 레이어 마스크처럼 생긴 게 나와요. 바로 이게 벡터 마스크입니다. 벡터 마스크는 벡터라는 말 자체가 우리 컴퓨터의 좌표를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크기를 줄이거나 느리거나 할 때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좌표로 찍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깨지지 않아요. 방금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레스터 기반이기 때문에 확대해보면 좀 깨지거나 덜 선택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서 지워주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레이어 마스크에선 B를 눌러서 우리가 가려주고 싶은 부분 검정으로 칠해주면 가려지죠. 벡터 마스크는 두 번째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본을 다시 선택하고 펜 툴로 이 모양대로 한번 그려보죠. 자, 클릭하고 보통 이런 원 같은 걸 그릴 때는 4분의 1 지점씩 끊어서 그리거든요. 그래야지 좀 이쁘게 따져요. 일단 다음 거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주면 핸들이 생기게 되죠. 또 Alt키 누르고 그려줘도 되는데, 자, 지금 우리 그릴 때 조금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일단 모양이 아니라 패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패스로 하면은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레이어 위에 가상의 어떤 모양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확대해서 확대해볼까요? 그래서 펜 툴 다시 선택해서 패스로 되면은 색깔 안 나오죠? 이때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쭉 당겨주면은 내 모양이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만든 다음에 추가로 수정이 또 가능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좀 많이 삐뚤어졌다 싶을 때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마지막 그렸던 것만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또 다음 앵커 포인트를 정할 때 직접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Alt 키 누르고 다시 선택해 주시고, 또 여기도 클릭하고 살짝 당겨 주시고요. 또 컨트롤 키 혹은 커맨드 키 눌러주시고 Alt 키 누르고 없애주시고, 여기도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은 모양이 잘 만들어지고 있죠. Alt 키 누르고 점 없애고 핸들 없애고 클릭하고 여기도 클릭, 그 다음에 그냥 클릭하면 직선이 됩니다. 자, 좀 삐뚤어졌다 싶으면은 컨트롤 키 혹은 맥에선 커맨드 키 눌러서 아래쪽으로 빼주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까지 해볼까요? 커맨드 키 눌러서 아래쪽으로 빼주고 커맨드 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추가로 필요해 하잖아요. 점이. 그럴 때 여기 점에다가 커서를 대고 있으면 펜 툴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점 다시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또 시작할 거야. 클릭해서 당겨주고요. 너무 어긋나 있으면 커맨드 키 누르고 조절해 주시고, 여기는 그냥 클릭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Alt 키 누르고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 주시고요. 또 Alt 키 살짝 둥글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하나의 패스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조금 추가로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A를 눌러서 직접 선택 도구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패스는 아니죠. 패스는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직접 선택 도구로 해당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두시면 되고,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만나는 부분이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다시 펜 툴로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점이 생기잖아요. A 눌러서 여기다가 맞춰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기울기의 문제니까 A를 눌러서 직접 선택 도구로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어요. 어딘가 생겨있는 부분을 잡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럴 때도 역시 제가 움직이니까 양쪽이 다 움직이죠. 이때 Alt 키를 누르면 한쪽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양에 딱딱 맞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선택해서 살짝 아래쪽으로 붙여주시고, 여기도 지금 약간 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드디어 패스가 만들어졌죠.
패스 부분에 가면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 패스가 만들어졌고요. 내가 만약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여기다 색깔을 넣고 싶다 하시면 선택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배경색 한번 넣어볼까요? 칠에 배경을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요거보다 작업 패스 만들지 말고 다시 원래 패스 수정하던 상태로 가고 싶으면 작업 패스를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지금 상태에서 레이어에 가서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원본 상태에 레이어 마스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벡터 마스크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추가한 게 레이어 마스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생기는 거는 벡터 마스크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땄을 때랑은 다르게 깔끔하게 눕기가 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A를 눌러서 직접 선택 툴로 벡터 마스크 선택된 상태로 내가 수정하고 싶은 점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편하게 깔끔한 눕기를 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무조건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스크를. 자, 이렇게 마스크가 없다고 치면은 아까 패스 부분에서 작업 패스 선택하면 자동으로 패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때 레이어 선택하시고 내가 이 마스크를 씌우고 싶은 원본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맥 사용자는 그대로 커맨드 키 누른 상태로 이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시면 자, 컨트롤 키 누를 때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벡터 마스크. 컨트롤 키를 누른다는 거는 벡터 마스크부터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나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이 마스크를 선택하시면 벡터 마스크로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레이어 마스크일 때는 이렇게 그냥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혹은 Alt 키를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 검정으로 반전이 돼서 나오는 건 레이어 마스크고, 지금 상태에서 컨트롤 키나 맥북 사용자는 커맨드 키 누른 상태로 이 마스크를 선택하시면 벡터 마스크로 깔끔하게 마스크를 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은 이제 생기는 건 레이어 마스크예요.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와 벡터 마스크가 같이 적용된 상태에서 펜 툴을 다시 이용해서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펜 툴로 또 한번 모양을 잡는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겠죠. 이때 패스로 다시 가서 이 작업하는 부분에 패스를 또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 영역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메뉴들이 나와요. 그때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이 상태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뭐가 될까요? 얘가 안 보이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칠 눌러서 뒷 배경색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 부분은 뒤에 배경으로 비춰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방구가 뚫렸으니까.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와 벡터 마스크를 동시에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펜 툴 또 나아가서 벡터 마스크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보다 정밀한 작업들을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